20집곡의 중국 야사. 오늘은 중국 삼국시대 점술가 관로에 관한 야사입니다. 생사를 관장하는 별. 관로는 점을 쳐서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것이 신기에 가까웠다. 관로가 어느 해 5월 어느 날 남양 벌판을 지나다가 밭에서 보리를 베고 있는 한 소년을 보고 근심스런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소년은 공명에게 아저씨 무슨 일이 있으시기에 한숨을 쉬시나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관로는 소년에게 이름을 물었더니 제 이름은 조안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런데 너의 수명은 20전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불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은 머리를 조아려 관로의 옷자락을 잡고서 그 연유를 물으니 관로가 말하기를 인명은 제천이니 내가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구나 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조안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께 전후 사정을 얘기하자 조안의 부치는 말을 타고 이미 20열이나 앞서 가버린 관로를 뒤쫓아가 관로를 발견하자 조안의 부자는 말에서 내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 방금 전에 선생께서 제 자식놈의 수명이 20살도 채 못 산다고 하셨다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요절을 면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자식놈은 3대 독자이옵니다 하며 조안의 아버지는 간청을 하자 아니올시다. 제가 사람의 목숨을 맡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로선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당신의 간청이 정이 그러신다면 제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으로 돌아가셔서 맑은 술 한 독과 녹포를 넉넉히 준비하십시오. 그럼 제가 내일 낮에 반드시 당신 집으로 가오리다. 그리고 결과야 어찌되든지 천신께 기원을 드려봅시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자 조안의 아버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술과 안주를 장만해 놓고 관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관로는 약속대로 다음날 낮에 조안의 집으로 찾아와 소년 조안에게 이르기를 너는 어제 보리 베든 그곳에서 남쪽으로 가보면 커다란 뽕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 나무 아래를 가면 그곳에서 바둑을 두는 두 노인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니 그 두 노인들에게 준비한 술과 안주를 한껏 권해 대접을 하거라. 그리하면 그분들은 뭣도 모르고 술과 안주를 마시고 먹을 것이다. 마시고 나면 계속 따라 주어 술과 안주가 전부 없어질 때까지 권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한테 무엇을 묻거들랑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머리를 조아리고 술과 안주만을 권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필시 누군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다녀오너라 하는 것이었다. 소년 조안은 준비한 술과 안주를 챙겨 들고 관로가 일러준 나무 밑으로 갔더니 과연 그곳에서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두 노인은 어찌나 바둑에 정신을 집중한 탓인지 소년이 권하는 술을 무심코 마시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바둑이 끝난 모양이었다. 그리고는 북쪽에 앉았던 노인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다가 소년을 발견하고는 너는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느냐 하며 화난 목소리로 꾸짖어 물었다. 그러나 소년은 그저 머리만 조아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남쪽에 앉았던 노인이 북쪽에 앉은 노인을 보고 여보게 남한테 대접을 받았으면 은혜를 알아야지. 아까부터 이 소년이 권하는 술과 안주를 한껏 대접받았으니 그처럼 섭섭하게 하지 말게나 하며 소년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전후 사정을 물어오는 것이다. 그래 소년은 이러이러한 연유로 이리하였노라고 이실직고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북쪽에 앉았던 노인이 말하기를 이놈의 관로가 또 일을 벌려놓았구만. 그리고 연마장에 이미 결정된 일을 그토록 쉽게 고쳤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하며 난색을 드러내자 남쪽 편의 노인이 어디 그 연마장을 잠시 보여주게나 하더니 연마장을 살펴본즉 과연 소년의 수명이 19세로 되어 있었다. 이건 그리 어렵자는 일이니 내가 고쳐 써주지 하고는 붓을 잡더니 19에서 10에다가 한 획을 그어 99로 고쳐 쓰는 것이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소년의 가슴은 몹시도 두근거렸다. 이윽고 그 노인은 그래 너의 수명을 연장시켜 99세까지 살 수 있게 해놓았다 하며 미소를 지어 보이자 소년은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며 수없이 머리를 조아려 사례를 드리고 단숨에 집으로 달려와
관로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관로는 그거 아주 잘된 일이로구나. 하여튼 수명을 연장시켰으니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잘 기억해 두어라. 북쪽에 앉아있던 노인은 북두칠성이요. 남쪽에 앉아있던 노인은 남두육성이니라. 남두는 생을 관장하고 북두는 살을 관장하는 별인 것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모두 남두가 북두한테로 가서 부탁을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소원은 북두한테 기원을 드려야 한다라고 일러주는 것이었다. 이 은혜에 보답고자 소년의 아버지는 후한 사례를 드렸으나 관로는 동정 한 입도 사양하고 자기의 길을 떠났던 것이다. 관로는 고대 중국 삼국시대 조위의 점술가이며 자는 공명으로 청주 평원군 사람이다. 그의 용모는 조잡하고 추하여 당당한 위풍이 없었으며 술을 좋아하였고 음식을 먹으면서 농담을 하며 어떤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존경하지는 않았다. 관로는 8, 9세 때 별보기를 좋아해 옆에 사람만 있으면 별의 이름을 물었으며 밤마다 잠을 자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관로의 그런 행동을 항상 말렸으나 관로는 그만두지 않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나이는 비록 적지만 천문을 보는 것이 좋다고 중얼거렸다. 또 항상 집안에 있는 닭과 들에 있는 고니도 때를 아는데 하물며 인간이 때를 알지 못하겠는가라고 말하며 이웃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진흙 속에서 놀 때도 땅바닥에 천문이나 일월성신을 그렸다 한다. 이상 칙곡의 중국 야사. 오늘은 삼국시대 점술가 관로의 야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